오늘은 두 캠프의 관계자들을 전화로 연결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어제 밤에 있었던 MBC 이 TV 토론 직후에 벌어진 일들인데요. 여러분들도 더불어민주당의 경선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 많이 이 사안에 대해서 궁금증을 갖고 있을 텐데요. 더불어민주당의 지금 1위와 2위를 달리고 있는 후보 간의 신경전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국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재인 후보 쪽에는 신경민 의원 TV토론 본부장을 맡고 있죠. 곧 전화 연결을 해서 입장을 들어볼 거고요. 안희정 캠프에서는 박수현 전 의원 지금 이제 대변인이죠. 연결해서 입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MBC TV 토론 현장에서 직접 있었던 최성 후보 제3의 입장에서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대선 열차는 바로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할 텐데요. 여러분도 010-2058-5509 이 전화로 함께 참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또 오늘 또 하나의 중요한 사안이 있죠. 지금 세월호 선체 인양 작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까 오전 10시부터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오마이TV는 박종호 기자가 현장에서 그동안 쭉 여러분들에게 생생한 그 장면을 전해드렸는데요. 그런데 도대체 언제부터 이 인양이 시범 인양이 실제 인양으로 전환될지에 대한 해수부의 명확한 입장이 아직까지 없는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가 대선 열차도 중요하지만 지금 세월호 인양이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박종호 기자를 현장을 연결해서 이야기를 잠깐 들어보고 대선 열차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종호 기자를 현장으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정호입니다. 자, 박종호 기자. 네, 네, 고생 많으십니다. 네, 지금 어디에 가 있죠? 아까 동거차다라고 했는데 계속 그곳에 지금 머물면서 생중계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동거차도에서 계속 이 인양 작업 현장을 보고 있는데요. 네, 지금 화면에서 보이시듯이 네네. 저희 동거차도 이 언덕에서 내려다 보면 사고 이 참사 해역 네, 그리고 인양 작업 현장을 음, 육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예, 그쪽은 날씨가 오늘은 굉장히 좋다고 들었는데요. 자, 어느 정도 날씨가 좋습니까? 그렇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파도가 높아서 네. 오늘 인양 작업에 들어갈 수 있을지 많은 걱정을 했었는데요. 네, 오늘은 바람과 파도가 잔잔합니다. 네, 사실 시범 인양을 할 수 있는 날씨 조건으로 해수부에서 꼽은 것이 네, 바람의 세기는 초속 10m 그리고 파도의 높이는 1m 내외 네, 네, 그걸 조건으로 삼았는데요. 네, 오늘 해수부가 시범 인양에 들어간 것을 볼 때, 네. 시험 인양에 나선 것으로 볼 때 네, 기상 상황은 좋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오마이TV가 이제 오늘 가장 먼저 생중계를 했는데요. 네, 몇 시부터 아까 생중계를 했었죠? 저희가 8시 좀 넘어서부터 아하, 팽목항을 출발해서 동고차도로 가는 그 그랬었죠. 현장을 생중계로 보내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제 밤에 내려간 거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어제 밤이죠. 어제 밤 늦게 마지막 막차를 타고 KTX를 타고 목포역으로 와서 목포에서 잠깐 한 뭐 3-4시간 정도 잠시 좀 쉬다가 이 진도 팽목항으로 들어왔습니다. 진도 팽목항에서 이 아버님들, 그러니까 세월호 유가족분들이 동고차도로 들어가는 배편이 있었는데요. 저희만 그 언론사 중에는 저희만 그 배를 타고 이쪽 동고차도로 들어왔습니다. 아까 보니까 KBS 기자들도 동거차도에서 생중계를 부분적으로 하던데 그분들은 이제 후에 들어온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 여객선 자체가 네. 이 낮 12시 한 30분 40분 정도 도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팽목항에서 출발은 9시 30분에서 50분 사이에 하게 되지만 이곳에 도착하는 시간은 낮 시간이기 때문에 그 전에 저희는 아침에 도착을 해서 이곳에 자리를 잡고
사고 해역의 모습, 인양 네. 작업 현장을 생생하게 보여드렸습니다. 자,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게 그 시범 인양이 지금 어디까지 진척이 돼 있는가인데요. 네, 시범 인양이 성공해야 본 인양을 할 텐데 시범 인양의 그렇습니다. 성공 여부가 아직 안 알려지고 있죠? 정확한 시험 인양 결과 네. 그리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다만 4시 20분 정도에 해수부에서 취재진들에게 네. 공지 문자를 보냈는데요. 네, 네. 지금 시험 인양은 오전 10시부터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아까 그 4시라고 생각을 해보면 네. 6시간 넘게 네. 시험 인양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아. 큰 이상 없이 네.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게 해수부 설명인데요. 네. 지금 시험 인양 같은 경우는 이게 본 인양으로 갈 수 있는지 없는지 네. 그런 것을 테스트하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해수부의 설명에는 시험 인양은 하고 있지만 이게 본 인양으로 전환됐다 이 얘기는 없는 거죠, 아직? 그렇습니다. 해수부에서는 5시 30분쯤 진도 네. 군청에서 네. 시험 인양과 관련된 작업 공정 그 사안들에 대해서 브리핑할 예정인데요. 네. 아마 그 자리에서 오늘 본 인양을 할 수 있을지 여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제 시험 인양이 본 인양으로 연결이 돼야 될 텐데 네, 본 인양을 만약에 한다면 그것도 한 6시간, 8시간 또 걸린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시험 인양이 성공적으로 진행이 된다고 해도 네. 시간적으로는 철야 작업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원래는 오늘 오전 10시에 시험 인양이 시작되면 네. 뭐 2시간, 3시간 정도 되면 네. 성공 여부가 판가름 나서 네. 그 이후에 본 인양 할 수 있는지 그 여부를 알려준다고 했었는데요. 네, 네. 해수부에서는 계속해서 거기에 대한 확인과 네. 그리고 설명 없이 계속 미뤄오다가 네. 오후 4시 20분이 돼서야 별 이상 없이 시험 인양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시험 인양이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균형 맞추는 작업이 쉽지가 않다. 네. 세세하게 네. 세밀하게 조정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진행하고 네.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지금 이제 가장 안타까운 것은 유가족들과 미수습자 가족들일 텐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동거차도에도 함께 계신 분들이 있죠? 네, 아버님 그리고 한 어머님이 계신데요. 네, 네, 네. 한 10여 분 정도 가족들이 이곳에 계시고요. 네. 그리고 어제 새벽 2시에 안산에서 네. 가족분들이 버스를 타고 네. 이곳 팽목항으로 달려왔습니다. 네. 새벽길을 달려서 오전 7시 정도에 도착을 했는데요. 네. 그래서 해수부가 마련해준 배에 올라타서 네. 지금 이 사고 해역에 네. 함께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인양 작업을 지켜보고 있는데 네. 그 예상보다 이 작업 시간이 길어지고 있어서 네. 지금 애를 태우고 있고요. 네. 많이 답답해한다는 것을 저희가 소식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자, 동거차도에서 점심 식사 같은 거를 하기도 만만치 않을 텐데요. 그 기다리는 네. 가족들은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동고차도의 이 언덕에 네. 와 보시면은 제가 아까 네, 또 네. 생중계를 해드렸었는데요. 네. 이 텐트가 한 3개 정도 지금 마련이 돼 있습니다. 네. 이 사이즈가 상당히 큰 텐트인데요. 네. 한 10여 명 정도씩 들어가서 앉아 있을 수 있는 그런 텐트입니다. 네. 아까 보니까 아버님들이 손수 밥을 지어서 네. 그리고 찌개를 끓여서 아. 거기에 이제 점심 그리고 저녁 식사를 하는 모습 저희가 좀 볼 수가 있었는데요. 네. 뭐 햇반이나 아니면 쌀 네. 그리고 여러 가지 찌개 재료들 이런 것들이 지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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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이렇게 끼니를 해결하고 계신데 이게 음. 부식 같은 것들을 다 밖에서 가져와야 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언덕이 꽤 가파르기 때문에요. 네. 지게에다가 그 부식을 짊어지고 네. 그렇게 매번 오실 때마다 네. 뭐 1주치 아니면 2주치 이런 부식을 조달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박종호 기자랑 또 함께 간 우리 팀 다들 고생하고 있을 텐데 네. 이따가 대선 열차 끝날 쯤에 다시 한번 상황을 연결해서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대선 열차 끝날 때쯤에는 네. 본 인양 여부가 네. 판가름 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네. 그때 다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도 본인양이 시작됐다 이 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나 이따가 네. 또 연결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박종우 기자 동거차도에 지금 나가 있습니다. 오마이TV가 현장 중계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대선 열차 끝날 때쯤 6시쯤에 다시 연결해서 상황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대선 열차의 핵심 주제는 문재인 캠프와 안희정 캠프가 네거티브 책임을 놓고 지금 공방을 벌이고 있는 건데요. 이게 왜 여기까지 왔을까요? 그리고 또 앞으로 이게 어떻게 가닥이 잡혀질지 우리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문재인 캠프의 신경민 의원과 전화 연결을 해볼 텐데요. 신경민 의원은 지금 TV토론 본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신경민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신경민입니다. 네, 오마이TV 오연호입니다. 네. 자, 오늘 굉장히 바쁘실 텐데 지금 어디 캠프에 있습니까? 어디 다른 곳에 계십니까? 캠프 회의를 막 마치고 지금 국회로 돌아왔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캠프일 하실라 국회일 하실라 굉장히 뭐 바쁘실 텐데요. 나불 뛰는 게 쉽지 않네요. 자, 그런데 이제 어제 그 MBC TV 토론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그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우선 두 가지 사안일 텐데요. 첫 번째는 문재인 후보가 MBC의 개혁 문제에 대해서 아주 작심하고 발언을 했습니다. 한 3분여 하셨죠. 그렇죠. 4분간의 주도권 토론 중에 3분을 쓰면서 이 얘기를 했는데 네. 어떻습니까? 이거는 이제 미리 준비된 겁니까? 그 MBC 토론이 하여튼 처음부터 좀 문제가 됐고요. 네. 후보 본인은 솔직히 네. MBC 최근 사태를 보면서 네, 네. 말하자면 이거 어거지 인사를 한 거 아니겠어요? 네. 그 후속 인사도 사실 MBC의 최근의 사태에 책임을 져야 될 사람들이 네. 전부 다 출세를 해서 사실 이 음. 사람들만 없으면 MBC가 조금 지금보다는 훨씬 좋아질 것 같은 그런 인사를 했거든요. 네, 네. 이런 사태를 보면서 그 문 후보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은 네. 이런 MBC에 과연 무슨 우리가 기대를 할 수 있느냐. 이런 MBC 이렇게 완전히 체질이 변경된 MBC에 대해서 네. 스튜디오를 가는 것이 맞느냐라는 근본적인 회의가 있었어요. 아, 네, 그렇군요. 그러나 뭐 이미 합의된 지가 오래된 거고요. 네. 당선관위가 물론 주도를 했습니다만은 네. 다른 후보나 캠프들이 네. 하나라도 더 많은 토론을 가져야 되고 특히 지상파에 나가야 된다라는 아주 절절한 네. 필요성과 욕구가 있었기 때문에 네. 이 후보의 생각은 별로 그렇게 관철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차선책으로 그렇다면 모두 다 나가서 네. 이 MBC의 문제 내지는 더 크게 보면은 방송민주화, 언론민주화의 문제, 네. 이 해직자가 양산돼 있고 아주 악랄한 오복을 까지 하고 있는 이런 언론에 대해서 경고를 보내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라는 네. 생각을 했던 거고요. 아하. 저도 물론 동의를 했고 네. 그렇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혼자 하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네. 나머지 세 후보까지 같이 하는 것이 좋으냐? 아하. 이걸 이제 두 번째로 고민을 했죠. 네. 그래서 이제 저는 뭐 많을수록 좋으니까요. 네. 같이 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을 가졌고, 네. 특히 뭐 사이다 발언을 하는 그 이 시장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 네. 생각에 음. 동감을 하고 동조를 해줄 걸로 기대를 했고 그랬는데, 네. 결과적으로는 어저께 문 후보 혼자 네. 말하자면 비장의 카드 비슷하게 돼버렸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의원님, 그러니까 그 문 후보가 그렇게 준비된 발언을 하기 전에 네.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다른 후보 측에다가 우리가 이런 취지의 합의된 발언을 합시다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까? 또 이렇게 구체적은 아닌데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는 얘기를 했고요. 다른 후보들도 그러니까 토론을 하기 전에. 네. 아, 다른 후보들도 이 생각에 동의를
하시는지에 대해서 네, 네, 말하자면 물어봤고요. 네, 그리고 나는 하여튼 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네, 때문에 적어도 한두 마디라도 좀 네. 방송민주화 특히 MB 사태에 대해서 걸쳐줄 수 있을 것을 저희는 내심 기대를 했습니다. 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네, 문 후보의 특종 발언 비슷하게 문 후보의 그 개인적인 발언 비슷하게 결과는 그렇게 됐죠. 네. 많은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동조하거나 비슷한 정도의 비중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조금씩도 시간을 할애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네. 결과적으로는 문 후보가 특종을 한 격이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렇게 다른 후보들에게 제안을 하신 게 그 토론 네. 직전에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하신 건가요? 아니면 뭐 아닙니다. 하루 전이나 뭐 이렇게? 제가 구체적인 경위나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만은 네. 충분한 시간이 있었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다들 동의하는 그런 비슷한 반응들이 있었고요. 네, 네. 그런데 또 한쪽에서는 매우 MBC라는 거대 언론사에 대한 부담스러워하는 네. 반응도 읽을 수 있었고요. 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모두가 적폐청산, 네. 개혁, 개선 뭐 이런 것을 다들 지금 입만 열면 얘기하는 마당에 네. 저는 이 대목에 대해서 어저께 문 후보 수준은 아니더라도 네. 어느 정도의 호응이나 최소한의 동조가 있었던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입만 열면 얘기하는 게 네. 적폐청산이고 구체적으로는 경제민주화를 포함한 재벌개혁, 네. 그리고 권력기관의 개편, 네. 그리고 이제 언론 민주화 아니겠습니까? 네. 이 세 개 부분에 대해서 적폐청산을 얘기하면 1, 2, 3으로 자동적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언론 민주화의 어떤 상징성을 갖는 게 MBC 문제라고 그러면 네. 우리가 어제 MBC의 그 심장부 스튜디오에 들어가서 네. 언론 민주화에 대해서 한마디라도 걸쳐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네. 네. 대통령 후보를 하겠다는 사람, 내지는 대통령을 하겠다는 사람, 네. 더군다나 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를 맞아서 네. 나라를 바꿔보겠다고 하는 후보들의 기본적인 어떤 자세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고, 네. 내심 저도 개인적으로 좀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문 후보의 멘트를 준비를 했고, 네. 문 후보와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한 사람으로서 그렇군요. 자, 신경민 의원께서 이제 MBC 출신이기 때문에 더 상황을 잘 알고 있어서 아마 이 준비는 더 잘했을 법한데요. 톤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그런데 이 톤이 적절하다라고 이제 제가 준비를 했던 멘트가 거의 대부분 소화됐지만 네. 문 후보가 생각하는 경제민주화가 있고, 문 후보가 4년 전에 대통령에서 낙선하면서 네. 사실 제일 변질된 기관, 배치를 꼽으라면 그 중에 하나가 MBC가 들어가죠. 네. 그래서 최근에 투병 중인 이용마 기자, 네. 지금 MBC 해직 기자죠. 네. 투병 중인 이용마 기자를 문 후보가 직접 만나러 남양주까지 갔고요. 네, 그랬죠. 그래서 또 어제 얘기했던 비슷한 얘기들을 했죠. 그래서 어저께 제가 준비해준 어떤 그 멘트보다도 네. 개인의 그 소신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었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뭐 다 공감을 합니다. 네. 제가 준비해준 멘트보다도 어떻게 보면 네. 더 적극적이고 네. 더 공격적이고 더 근본적인 얘기들을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오늘 아침 MBC 뉴스에서 말이죠. 이게 공영방송 흔들기 아니냐 이런 식의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건 예상했던 거고요. 지금 네. MBC의 그 대응은 네. 뭐 짐작이 가죠. 네. 그 MBC나 그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은 네. 지금 아주 MBC가 네.
최적의 상태고 정상화된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당연히 그런 반응이 나올 걸로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오늘 기자들하고의 조우가 있었는데 그 문제 그 기자가 네. 현장에 나타나가지고 네. 굉장히 거칠게 그 후보에게 항의를 했습니다. 아, 이 오늘 아침에 리포팅을 한 기자가 네, 바로 그 기자가 네. 오늘 현장에 나타나가지고 상당히 항의를 세게 했다는 얘기를 듣고 네, 그렇군요. 자, 어제 이제 문 후보가 토론장에 나서기 전에 그 MBC 노조, 그러니까 네. 언론 노조 지부죠. 그쪽에 그 간부들이 피켓팅 하는데 이제 함께 가서 이 얘기도 좀 나누고 했습니다만 네, 그렇죠. 현장에 어제 같이 있었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그 네. 본 토론회에서 그렇게 작심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 이 네. 언론 노조 MBC 지부 쪽에서는 그 후에 프로그램 네. 방영 후에 어떤 반응을 보여왔습니까? 특별하게 그 언론 노조 지부 차원의 반응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네네. 후배들이 문자나 네. 전화를 통해서 어저께 발언 잘 봤다. 네. 뭐 이런 반응들이 있고 방송 토론을 들으면서 음. 울컥했던 적이 별로 기억이 없는데 네. 어저께 그 방송을 보면서는 대단히 심사가 네. 아주 그 우리의 문제를 제대로 지적한 것 같아서 남다른 기분을 느꼈다는 반응들이 저한테 여러 개 왔습니다. 네. 자, 이제 다른 얘기를 좀 해보죠. 이른바 그 네. 네거티브를 네. 하지 말자 이렇게 토론에서 네. 문 후보가 얘기를 했는데 말이죠. 네네. 예, 그것도 뭐 준비해서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것은 네. 이렇게 됩니다. 어저께 네. 마지막 남았던 그 파트가 네. 안 후보가 문 후보에게 네네. 그 지명 토론을 하는 거였고 네. 거기에서 이제 아마 그 찬스 발언 이런 게 있어가지고 네거티브 얘기가 이제 자연스럽게 이어졌고요. 네네. 어저께 그 자리에서는 네거티브 가지고 뭐 더 이상 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는 공감대는 있었고 네. 다만 후보 본인들은 좀 침묵을 많이 유지를 하는데 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지는 지지자들 간의 격렬한 말들이 오고 가는 게 있는데 네. 자제하자까지 됐는데 어저께 이제 오늘이죠. 오늘 네. 새벽에 한두 시 사이에 또 안 후보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면서 네. 어저께 지명 토론에서 1대1로 얘기했던 것이 좀 희석화되고 오히려 더 악화하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자, 안희정 후보의 그 새벽에 올린 페이스북 보면서 처음에 어떤 생각 들었습니까? 글쎄요. 어저께 방송 토론 100분 토론에서의 기조가 뭐가 좀 흔들리는 사안이 터진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그게 뭔지 저희도 좀 궁금하긴 한데 네. 어저께는 좀 공감대가 많이 그래도 넓혀졌던 거 아닌가 싶어요. 100% 공감과 찬성이 됐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은 네. 더 이상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는 얘기들을 두 후보가 직접 나눴거든요. 네. 네. 그런데 그 기조가 근본으로 흔들리는 것이 오늘 새벽에 페이스북 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토론장까지는 괜찮았는데 네. 그 후 페이스북을 밤 12시 40분경에 올리셨던데 12시 40분. 그 사이에 무슨 변화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네, 저희는 뭔지는 모르겠는데요. 네, 네. 그거에 관한 정보는 없습니다. 네, 네, 네. 뭔가 좀 무슨 사건이 있었던 거 아닌가 싶은데요. 네. 자, 앞으로 그런데 이제 경선 그리고 그 이후 본선을 위해서도 이게 악화되는 거는 이제 방지해야 되겠다라는 게 민주당 안팎의 어떤 시선일 텐데요. 앞으로 어떤 모습들이 서로 필요한 것 같습니까? 글쎄요, 뭐 후보 본인들은 사실 그 사이에 직접적인 대응을 안 했는데 이게 사실은 안 후보 본인의 그 최초의 직접적인 대응이라고 일단 생각이 돼서 걱정이 되고요. 네, 네. 주변 분들도 어떤 금도나 뭐 이런 걸 찾아서 돌아가는 것이 맞고요. 네. 지지자들에게도 똑같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게 지금 이렇게 나를 세워서 음. 내를 죽일 듯이 달려드는 것은 네. 민주주의의 금도에
우리가 네.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하지만 네. 지켜야 될 선이 있거든요. 음. 그걸 넘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따가 이제 안희정 캠프의 입장도 들어보겠습니다만, 문재인 캠프 안에서 우리도 좀 자제하고 우리도 좀 조심하자 이런 흐름도 좀 있습니까? 네, 오늘 아침에 간단한 회의가 하나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네. 당연히 음. 그 안 지사의 페이스북이 네. 화제가 됐고요. 네. 거기서 대충의 기류는 뭐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좀 알아보고 이거에 대해서 직접 대응하는 것은 좋지 않지 않느냐. 또 후보에게도 그렇게 조언을 하는 게 좋지 않지 않느냐. 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저는 물론 뭐 전혀 안 했고 제가 알기로는 다른 사람들도 별로 대응을 안 한 걸로 제가 지금까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네, 네, 네. 그렇게 직접 대응을 하고 누구를 비난하고 네거티브에 다시 또 네거티브를 하고 이런 일은 저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오늘 전화 연결 감사합니다. 네, 네. 자,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신경민 의원이었습니다. 문재인 캠프에서 지금 TV 토론 본부장을 하고 있죠. 여러분은 오연호의 대선 열차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문재인 캠프와 안희정 캠프의 이른바 네거티브 책임을 놓는 이 갈등 상황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안희정 캠프를 연결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박수현 대변인을 지금 우리가 조금 이따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아까 신경민 의원과 문재인 캠프의 입장을 네. 들어봤고요. 네, 박수현 대변인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어제 이제 그 TV 토론, MBC 토론이 있었습니다만 그 후 새벽에 12시 40분경인가요? 안희정 후보가 페이스북에 올린 것이 지금 뜨거운 논쟁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네, 네. 우리 대변인님도 다 읽어보셨죠? 그렇습니다. 네네네. 어떻습니까? 이제 대변인이기 때문에 평소에 안희정 후보랑 이렇게 얘기를 자주 나눌 텐데 네. 마음이 좀 전해집니까? 어떤 상황에서? 예, 그렇습니다. 마음이 안희정 후보의 마음이 좀 잘 전해지고요. 네. 저야 잘 알죠. 저야 아는데 네, 아마 여러 가지 좀 복잡한 심경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선은 네, 그 어제 그 100분 토론 녹화를 하기 전에 네, 그 안희정 후보가 이제 좀 그 품격 있는 그런 경선을 하자라고 네. 또 제안을 했고 네, 또 문재인 후보께서 일부 오해를 받으시는 그 전두환 장군 표창 관계 그것이 네, 그 해프닝이지 그게 무슨 뭐 그걸 갖고 따질 일이냐. 네, 네, 그거는 정말 그 애국심을 강조하다 분이 네. 나온 네, 그 해프닝에 불과하다. 또 분명히 그렇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다 정리를 하고 녹화 장애를 이제 갔는데 네, 이제 안희정 후보 입장에서는 맛 형님이시고 또 네. 좋은 경쟁자신데 토론에서 우리 저 안희정 후보가 그렇게 좀 제안을 해주고 해서 네. 정말 네. 좋다 이렇게 아마 그 기대를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또 문재인 후보께서 토론 말미에 정색을 하시고 이제 그 네거티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아마 안희정 후보도 좀 당황했던 것 같습니다.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네. 그런데 또 보면 어제 그 녹화가 이제 끝나고 나서 네. 저녁 시간쯤에 문재인 후보님께서 또 페이스북에 또 그걸 재차 강조하는 글을 먼저 올리셨어요. 네, 네, 네.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이제 안희정 후보가 이제 조금 서운함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네, 뭐 네. 큰 문제는 아닌데. 네. 그러면서 이제 그 페이스북에 글을 썼던 내용은 읽어보면 네. 아니 문재인 후보님만 서운하시냐 나도 서운하다라고 하는 이제 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안희정 후보 이야기는 첫째 보면 대연정과 선의 발언을 가지고 네. 정말 그렇게 굉장히 많이 공격을 받고 지지율도 막 10% 가까이 떨어지고 이럴 때 네. 정말 그런 때 왜 안희정의 그 진심에 대해서 아시면서
꼭 문재인 후보님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지만 네. 그렇게 막 소금을 뿌려대듯이 그렇게 공격을 하고 그렇게 많은 말씀들을 그렇게 하셨냐 그렇게 생각하면 내가 더 서운하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안희정 후보는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제 어제 그 페이스북에 올린 내용을 보면 말이죠. 예. 상당히 그 강한 단어들을 썼습니다. 네. 정을 떨어지게 한다든가, 네, 질겁하게 만든다든가, 사람들을 질리게 만드는 거라든가. 예. 그동안 안희정 후보가 섭섭함이 많이 쌓여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글 읽어보면 그런 네. 이야기를 잘 안 하는 사람이 네, 안희정 후보가 그런 글을 쓴 걸 보면 네, 어쨌든 좀 굉장히 섭섭함이 많이 쌓여 있었고 네, 네. 또 뭐 충분히 우리 당의 모든 후보나 당원 동지들은 안희정 후보의 말 속에 대연정이나 선의 말 속에 네, 분노가 빠져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안희정의 말 속에 분노가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당원이나 동지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네, 그럼에도 그것을 다 인내하고 참으면서 한 발짝 역사를 더 전진시키려면 네, 어떤 현실적 수단으로서 대연정을 할 수밖에 없고 또 좋은 대화를 하려면 선의로 상대방의 이야기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네. 그러한 것인데 마치 그것이 적폐청사는 빗전이고 음. 적폐의 세력과 손을 잡는 야합이라고 그렇게 공격을 하니까 네, 사실 굉장히 그 섭섭하고 저 경선이 정책 토론으로 가지 아니하고 네. 그런 것만 가지고 계속 그 적폐의 대상과 손잡으려는 야합으로 그렇게 구도를 몰아붙이니까 사실은 네. 섭섭했는데 네, 안희정 후보가 어제 썼던 지금 앵커께서 지적하신 네, 그런 강한 단어들 네. 그 단어들만큼 안희정 후보의 마음속에도 섭섭함이 그만큼 쌓여있다 있었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네. 안희정 후보가 다시 또 뭐 그런 마음들 우리가 2007년에 한나라당 이명박 박근혜 경선 과정을 보면 이거는 뭐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네, 네. 자, 그런데 네. 이제 페이스북에 올린 시간이 밤 예. 12시 49분이에요. 네. 그래서 또 이 내용도 상당히 그 진해서 혹시 네. 안 후보가 개인적으로 그냥 생각 깊이 하면서 올린 게 예.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글이기 때문에 캠프에서도 사전에 상의를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어떤 예. 어떤 아니 그 쪽입니까? 시간에 글을 올리는데 뭐 상의는 한 건 아니고요. 아, 아마 안희정 후보가 과거에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는 걸 보면 네, 그 시간에 네. 근데 뭐 김대중 노무현의 역사를 뛰어넘자라고 하는 그런 뭐 최초의 글이라든가 이런 게 되게 그 시간에 써서 올렸거든요. 네, 네. 아, 굉장히 그 사고가 깊어지고 하는 혼자 조용히 침잠할 그럴 시간이라고 봐야죠. 네, 예. 네. 자, 그런데 이제 일부 이번 언론에 오늘 네. 보도가 됐습니다만 네, 그 저희들이 함께 공유하는 그 SNS 방이 있는데 네, 거기에 잠깐 올리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올려서 네, 어떠냐라고 의견을 물었는데 산모들이 그 시간에 네. 뭐 의견을 낼 시간도 아니고 네. 그래서 그런데 올리자마자 다 산모들의 의견을 개진하기 전에 그냥 뭐 결심하시고 네. 거기서 과정은 그랬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논의된 건 없고요. 네. 바로 그냥 본인이 그 페이스북에 네. 올린 것으로 과정은 아하.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예. 자, 후보이기 때문에 안희정 후보이기 네. 때문에 이제 뭐 SNS건 인터뷰건 모든 행위가 다 선거전에서의 활동으로 이제 읽혀질 수가 있을 텐데요. 결론적으로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캠프 입장에서는 이번에 이렇게 솔직한 마음을 이제 토로했다고 하셨는데 이 솔직한 마음의 토로가 이후 경선에 유리하게 작용할 듯합니까?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그 뭐 유불리를 떠나서요. 네, 그 토론회에서도 구도가 그렇게 잡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현실적 수단으로서의 대연정을 통해서 네, 대개혁과 대통합에 이르기를 주장을 하는데 네, 근데 그 대연정을 아까 네. 말씀드린 대로 적폐 청산 대상 세력과의 야합으로만 그렇게 TV 토론에서 몰아붙여 놓으면 네, 국민에게 어떻게 설명을 하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규정
예정되어지는 구도는 깨져야 되겠죠. 그래서 네, 네, 당연히 저희 입장에서는 네, 자, 그렇다면 다른 후보님들은 적폐청산하겠다고 하고 다른 많은 공약들 말씀하시는데 네, 이 여소야대 전국에서 도대체 그럼 어떻게 그런 개혁 입법 과제들을 실천할 것인지 설명해봐라라고 우리는 물을 수밖에 없고 네, 그런 토론이 좀 진전되기를 원하는데 네, 그냥 원초적 단계에서 그냥 구도를 야합 이렇게 규정 지어버리고 그냥 시간 관계에 끝나는 거 이런 네, TV 토론을 원치 않기 때문에 네, 후보가 작심하고 이 글을 올린 이상 네, 그런 어떤 TV 토론에서의 내용들이 네. 우리 후보의 진심과 또 우리가 처한 현실을 알리는데 더 깊은 토론으로 우리가 이행하는 데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후보가 이제 오늘은 전라북도, 내일은 아마 광주로 간다고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만, 네. 광주에서 이제 주말 경선이 본격화되는데 어떻게 민심은 지금 어떻게 예상하고 있습니까? 광주는? 예, 뭐 저희들이 뭐 광주뿐만이 아니라 뭐 여러 전국을 다 다녀보지만 바닥에서 굉장히 그 호응이 높은 것을 네, 뭐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네. 예, 그 하루 이틀 전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네, 또 여기에 이제 국민 경선 선거인단이 이제 200만을 훌쩍 넘어서지 않았습니까? 네, 네, 대체적으로 이 규모가 커져서 네. 안희정 후보가 유리하다라고 저희가 자신할 수는 없지만 네, 그러나 적어도 그동안에 그 당심에서 좀 밀리는 게 아니냐라고 네. 하는 그런 불리한 요소가 네, 사라진 것 아닌가라고 하는 네, 그러한 희망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네, 결과적으로 당심은 네, 민심과 일치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정권 네. 교체를 담당해야 할 더불어민주당의 당원의 마음이 네, 국민의 마음들과 떨어져 있다면 그것이 어떻게 정권 교체를 담당할 당의 당원들이 마음이겠습니까? 그렇기 네. 때문에 적어도 규모가 커진 것 그것이 네, 네, 안희정에게 불리하진 않다 이렇게 보고 있고 네, 실제로 바닥의 민심은 그렇게 그 지표로 여론조사 지표로 나오는 것과 또 약간은 차이가 있는 것을 분명히 느끼고 있다. 그래서 네, 아마 뭐 1차에서 저희가 50% 넘어서 뭐 이기는 뭐 그런 것까지는 뭐 기대는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네. 적어도 네, 결선 투표가 가능한 수준에 갈 것이라고 확신하고요. 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민주당의 경선이 더 역동적이고 재미있어져서 네. 정권 교체가 축제 속에 이루어질 수 있는데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어쨌든 이 네거티브 책임 공방을 놓고 이제 날선 감정 싸움이 돼 버렸는데요. 자, 이유는 어떻게 전개될 것 같습니까? 그 안희정 후보 개인뿐만이 아니라 이제 박영선 멘토 단장을 포함해서 여러 또 지지 그룹이 함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문재인 후보를 쪽을 대할 때 좀 단어를 정제합시다 이렇게 좀 내부적인 뭔가가 있습니까? 아니면은 우리 할 말 하고 간다 이 기조 이걸 유지합시다. 뭐가 좀 안에서 뭐 논의가 좀 됩니까? 아니면 안 되고 있습니까? 아니 이거는 저 후보가 네. 원래 그런 사람도 아니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후보가 그렇게 한번 정리해서 네, 이야기한 걸로 네,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많은 말을 해본들 네. 후보가 직접 한마디 한 거 이상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군요. 네, 그걸로 안희정 후보의 어떤 마음의 섭섭함이나 네. 우리가 함께 가야 할 길들에 대해서 네, 말씀드리고 제안한 것이니까 네, 아마 그렇게 또 정리돼서 또 손잡고 열심히 또 아름다운 경선 만들어내야죠. 그것이 네. 저희에게 주어진 역사적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현 대변인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박수현 대변인과 연결을 해봤습니다. 말씀드리는 사이에 세월호 선체 인양에 대한 속보가 아까 있었습니다. 네, 지금 그 세월호 선체가 뻘에 박혀 있는데요. 해수부 발표는 1m 정도 들어 올려졌다라는 얘기네요. 자, 그러면은 시범 인양이 아까 순조롭다고 박정호 기자가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다행스러운 얘기인데요. 박정호 기자를 한번 직접 연결을 한번 해볼까요? 다시. 네. 자, 지금 포털 검색어에도 지금 세월호가 1위가 되었군요. 여보세요? 네, 박정호입니다. 네, 박정호 기자 금방 그 속보가 있었습니다. 네, 자, 1m 이상 떠올라졌다라는데 이게 이제 시범 인양이 그럼 성공했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지금 원래 시험 인양을 네, 그 세월호를 해저면에서 1에서 2m 정도 띄우는 작업이다라고 네, 해수부에서 설명했었는데 네, 오늘 오후 3시 30분께 네, 세월호가 이
바닥에서 네, 1m쯤 들어 올리는데 성공했다라고 브리핑을 통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네, 지금 잠수사들이 네. 내려가서 육안으로 음, 정말 떠올랐는지 이런 상황들을 확인하고 있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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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세월호의 균형을 맞추는 겁니다. 네, 세월호가 수평을 맞춰서 떠오를 수 있게 네, 그런 준비 작업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게 해수부의 설명입니다. 네, 만약 수평으로 떠오를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게 된다면 네, 바로 본 인양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네, 이럴 경우 오늘 내일 새벽까지 네. 작업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제 세월호가 1m 정도 움직였다 이런 소식을 그쪽의 가족들도 함께 듣고 있을 텐데요. 네, 자, 가족들의 지금 네네 제가 이 그 동고차도 네, 이 언덕 위에서 함께 있는 가족들 네, 4분 정도 되시는데요. 네네. 지금 이 속보를 보시면서 네, 이 빨리 본 네. 인양으로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네. 모든 게 좀 순조롭게 진행이 돼서 오늘 가족들이 또 내려왔지 않습니까? 네네. 오늘 새벽에 버스를 타고 내려왔는데요. 네, 지금 바다 위에서 지금 이 인양 현장을 보고 있습니다. 네, 가족들이 이 인양 현장을 볼 수 있게 네. 빨리빨리 좀 진행됐으면 좋겠다. 네. 이런 말씀을 좀 하고 있습니다. 좀 들뜬 표정도 좀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계속 진행이 되다 보면 이제 1m 떴으면 본 인양으로 만약에 전환됐을 때 네, 그래도 선체를 우리가 조금이라도 보려면 6시간, 8시간 정도 걸릴 거라는 예측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오늘 오후 2시나 4시 네. 이 정도에는 선체를 볼 수 있겠다라고 심작을 했었는데요. 네, 만약에 지금 시험 인양이 성공적으로 맞춰지고 네, 높이는 지금 예상한 대로 1m 정도 올라왔지만 네, 문제는 균형이 맞냐 안 맞냐 이 문제입니다. 네, 그리고 장력이 잘 작용해서 네, 이 66개 지금 줄이 세월호 바닥에 설치된 그 철제 빔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네, 66개 그 줄을 잡아당겨서 네. 세월호가 수평으로 떠오를 수 있게 이렇게 만드는 건데요. 네, 사실 세월호는 그 좌연으로 기울어져서 침몰했기 때문에요. 네, 선미 쪽에 하중이 많이 가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 상황에 있는 세월호를 네, 수평을 맞춰서 올리는 것, 그게 그게 가능할지 말지 네, 이게 지금 관건인데요. 만약에 네. 그게 판단이 된다면 순조롭게 본 인양까지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또한 날씨도 24일까지는 잔잔한 바다가 네, 유지가 될 것으로 보여가지고요. 네, 네, 지금 인양하기에는 적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본 인양을 시작했을 때 한 7시간 정도 걸린다고 하면은 네. 그 동구차도 지금 박정호 기자가 있는 동구차도에서 현장을 볼 때는 어떤 어둠 속이기 때문에 잘 비춰지지는 않겠네요. 그래도 이제 바지선과 그 주변에 이 선박들이 네. 다 조명을 켜놓고 작업을 할 거기 때문에요. 아하. 조명을 통해서 지금 네. 바지선이 열심히 작업을 하고 있다. 네. 인양 작업이 진행되고 있구나. 네. 이 정도는 확인할 수가 있고요. 네. 물론 여기서 저희가 뭐 세세하게 볼 수는 없지만 네. 바지선이 열심히 작업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은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수부가 지금 시험 인양 관련된 내용을 브리핑하면서 네. 만약에 이 시험 인양에 별 문제가 없는지 이 장력 테스트나 여러 가지 네. 균형 관련된 그리고 선체 밸런스를 맞추는 네. 그런 부분들이 가능해진다면 네. 공식적으로 본 인양 여부를 발표를 할 텐데요. 네, 네. 그 관문이 좀 남아있긴 하지만 현재로서는 좀 긍정적으로 이 상황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이제 거의 뭐 그쪽에서 밤을 새야 될 수가 있겠는데요. 거기는 어떻습니까? 잠을 잘 수 있는 시설이 없을 것 같은데. 네, 없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지금 방송 중이라서 숙소를 못 알아봤는데요. 네, 네. 내려가서 여기 민박집이나 이런 것들을 따로 민박집이 있는 건 아니고 네. 지금 가정집을 네. 좀 알아봐서 저희가 좀 묵을 수 있는 방이 있는지 찾아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여러 언론사 인원들이 많이 와 있기 때문에 네. 빈 방이 없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좀 들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된다면 뭐 네. 이 작업 현장을 보면서
네, 밤을 새워야죠. 네. 자, 우리 댓글에 박종호 기자님 화이팅 힘내세요. 많이 있습니다. 자, 고생스럽지만 세월호가 무사히 인양되길 바라는 시청자들과 함께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박종호 기자를 연결을 해봤습니다. 오연호의 대선 열차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세월호 인양을 지금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현장에 나가 있는 박종호 기자 연결해서 상황도 함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대선 열차 이슈는 문재인 캠프와 안희정 캠프의 이른바 네거티브 공방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게 어제 이제 MBC TV 토론 이후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TV 토론에 직접 참여했던 최성 후보를 전화로 연결해서 당시의 상황과 이후 전망 또 어떤 교훈을 우리가 가져야 될지요 함께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성 후보는 지금 선거운동 때문에 또 바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 한번 전화로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최성 후보 연결하고 있습니다. 여보세요. 네, 최성 후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뭐 선거운동 때문에 굉장히 바쁘실 텐데요. 잠깐 네. 전화 연결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어제 이제 MBC 100분 토론이 있었습니다. 네. 밤에 이게 밤 12시 15분경부터 방영은 됐는데 녹화는 낮에 했었죠? 그랬었죠. 4시부터 했나요? 한 2시경부터 한 것 같습니다. 정확히. 그렇습니까? 네. 네. 여러 가지 이제 포인트가 있었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그 토론회 후에 네. 안희정 후보가 페이스북에 네. 문재인 후보 쪽을 겨냥하는 글을 올려서 지금 네. 서로 양측 간의 감정 싸움이 폭발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네. 어제 이제 녹화를 했기 때문에 네. 뭐 저녁 늦게 저도 어떻게 네. 방영이 되나 보고 음. 이제 좀 잠자리에 들려고 하던 차에 네. 이렇게 그런 내용이 있다고 누가 전화가 와서 봤더니 음. 뭐 토론회 할 때는 아주 분위기 좋게 형님 네. 동생 하면서 이제 서로들 네거티브를 지향하자. 그리고 뭐 안 후보도 네. 자신도 캠프에 이야기를 하겠다. 네. 이렇게 갔던 차에 네. 그런 내용이 나와서 음. 저희들끼리도 본인이 실제 띄운 건지 아니면 누구 참모가 띄웠는지 너무 그때 이 토론 때 상황하고 그 이후에 내용이 네. 워낙 편차가 심해가지고요. 좀 네.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아까 최성 후보 말대로 MBC 토론장 그다음에 토론이 끝났을 때까지만 해도 그 두 후보가 괜찮았다는 거죠? 네, 그렇죠. 뭐 아주 좋았죠. 그리고 앞으로는 좀 뭐 이렇게 과도한 네거티브는 진영 간에 없겠구나 하는 분위기를 가질 정도로 네. 토론의 내용이나 분위기는 현장에서는 좋았었죠. 네. 네. 자, 그런 분위기를 접했던 토론자의 한 사람으로서 지금 어제 밤부터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떤 느낌이 드나요? 네, 우선은 이제 두 국면으로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하나는 제가 초창기에 토론하면서 네. 이 우리가 청렴성이라든가 도덕성이라든가 후보의 자질 역량 관련해서는 네. 어떻든 본선에 올라가면 혹독한 검증 과정이 박근혜 국정농단 세력과 자유한국당 네. 그리고 경쟁 정당에서 진행될 거기 때문에 네. 기왕의 오마이 뉴스를 포함해서 네. 여러 가지 후보들의 어떤 이 과거의 범법 사실에 대해서 판결문까지 나왔기 때문에 네. 이 부분들을 우리가 이렇게 청렴성을 공개하자. 그건 뭐 저는 최소한의 요구라고 생각을 했고 또 흔쾌히 동의를 했었는데 네. 그때 이제 우리 안희정 후보께서 좀 당황해하시면서 동지끼리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좀 심히 유감이라는 이야기를 해서 저는
그 발언에 당황했어요. 네. 당연히 음. 그거 뭐 옛날 이야기고 또 이미 언론에도 나왔고 나는 당당하고 떳떳하다 네. 이렇게 넘어갈 거였는데 그렇게 제기해서 그렇다고 내가 거기서 또 뭐 시비를 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서 네. 최종 동지는 국민이 아닙니까? 그리고 음. 우리에게는 정권 교체라는 중요한 과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넘어갔는데 네. 이번에 어제 논란이 나왔던 계기는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전번 토론회에서 네. 전두환의 이 그 표창장 문제로 네, 네. 이제 문재인 후보가 자신의 안보 의식, 안보관을 좀 강조하면서 네. 이제 뭐 전두환 정권 시절은 아니었지만 그 이전에 전두환 여단장으로부터도 표창장도 받았다라고는 이제 넘어갔고 네. 그때 제가 또 그냥 안 짚으면 안 될 것 같기 때문에 네네. 그러면 뭐 뭐하게 가지고 있습니까? 쓰레기통에 버려버리시지. 이제 뭐 이렇게 반농담 반진담으로 짚었죠. 근데 그때만 해도 안 후보가 또 옆에서 뭐 이렇게 자연스럽게 넘어가고 또 웃으면서 화제를 받아서 네. 갔는데 네네. 그 다음에 이제 광주 민중들에게 사죄해라. 네네네. 여기서 감정이 아. 안희정 후보, 이재명 후보도 또 비슷하게 공격을 하니까 네네. 아마 문재인 후보 측에서 크게 상처를 받고 쇼킹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네. 이게 네네. 동지라고 하면서 검증에 대해서 이렇게 대단히 소극적으로 했던 후보가 네. 별게 아니어 보이는 문재인 후보 측에서 봤을 때는 네네. 그걸 그냥 마치 새누리당에서 공격하듯이 하니까 이제 그 감정이 남아있던 차에 이제 어제 논의가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네. 뭐 서로 이제 잘해보자 이랬던 것 네네.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앞으로 어떻습니까? 이게 그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감정이 대립이 심화되면 경선뿐만 아니라 본선에서도 결코 좋지 않는 일이다 이럴 텐데 앞으로 이게 어떻게 수습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우선 두 가지 원칙이 꼭 관철돼야 된다고 봅니다. 네. 당장의 표나 정치적 필요 때문에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이나 네. 또 프레임을 짜놓고 정치적으로 공격하는 네거티브하고 네네. 당연히 탄핵 이후에 검증받아야 될 네. 대통령의 후보로서의 청렴성, 도덕성을 검증하는 게 이게 구분이 되어야 되는데 네네. 이게 지금 혼돈돼 있고요. 네. 또 어떤 문제 제기를 할 때는 전후 맥락을 보고 네. 그 사람이 진짜 어떤 악의를 가지고 네. 뭐 요즘 뭐 선한 의지를 우리 안 후보께서 이야기를 하셨지만 네. 정말로 문재인 후보가 네. 악의적으로 전두환의 어떤 표창장을 자랑하려고 한 건지 아니면 어떤 건지 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더 공정하게 가야 그래야 이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들이 박수를 친다. 네. 그런 점에서는 이번에 안희정 후보와 문재인 후보 간의 이런 죄송합니다. 갈등은 상당히 우려스러운 네. 위험 수위를 넘나드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네, 네. 자, 어쨌든 광주 경선 앞두고 있는데 또 한 번의 TV 토론이 광주 경선 앞두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 내일인가요? 모레입니다. 모레죠. 어쨌든 네. 그 과정에서 잘 이게 수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네.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그 아까 이제 문재인 후보 쪽에 신경민 의원의 얘기가 어제 MBC 토론에서 작심하고 문재인 후보가 MBC 그 문제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 얘기를 하기 전에 다른 후보들에게 우리 이런 걸 네. 문제 제기하면 어떠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네. 그 최 후보한테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까? 저는 뭐 모르겠습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들은 바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어떻든 네, 공정한 언론 보도는 네, 이제 제가 이번에 이제 후보로 나오고 네, 한 3달째 되는데 제가 미스테리한 게 있었어요. 네, 왜냐하면은 이 그 민주당에서 초반에 예비 후보 등록하고 내 후보 간의 토론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마련하지 않을 때 추미애 대표를 포함한 또 문재인 후보 네, 등등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는데 네, 놀라운 사실은 네, 이미 후보 간 토론회가 된 다음에 네. 어제까지 포함해서 6차례의 토론에서 주된
이를테면 자유한국당과의 연정 문제 그리고 국정농단 세력에 대한 문제 제기를 제가 강도 높게 6번 토론회에서 했고 네. 시종일관 인터넷 실검 1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신문과 방송에 비중 있게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비본질적인 뭐 이렇게 다른 후보들 뭐 이 좀 별명 지어준 거 이런 네. 건 뉴스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뭔가? 네. 그러니까 이미 모든 언론은 아니지만 지금 우리 이 좀 불공정한 일부 방송 언론계에서는 네. 뭔가 보이지 않는 이번 대선의 판짜기가 진행되면서 네. 뭐 이렇게 특정 후보들에 대한 네거티브적인 것 또는 특정 후보에 대한 좀 이렇게 포지티브한 것들 이런 것들이 공정하게 보도가 되고 있지 못하지 않느냐. 네, 이 네. 과정에서 저도 거의 이 신문과 방송에 네. 노출이 안 된 것도 이런 네. 불공정한 언론 환경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상당히 불만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네, 지금. 알겠습니다. 오마이TV에는 상당히 많이 노출이 되고 있어요 지금. 네, 감사합니다. 자, 광주 경선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최성 후보를 통해서 당시 상황을 좀 알아봤습니다. 네. 여론조사 결과가 오늘 또 나왔죠. 잠깐 한번 여론조사 표를 볼까요? 더불어민주당의 경선전이 지금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관련한 여론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준비된 것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늘 지금 1위를 달리고 있죠. 리얼미터 오늘은 3월 22일인데 어제자로 이렇게 이제 발표된 건데요. 문재인 후보가 33.8%, 안희정 후보 18.9%, 그리고 국민의당이죠. 안철수 후보가 10.4%, 이재명 후보 더불어민주당 10%. 그다음이 홍준표, 심상정 후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추세 한번 볼까요? 네, 추세는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안희정 후보가 이제 하락세였다가 조금 상승하는 이런 모습 18.9%까지 이렇게 왔네요. 문재인 후보 30대 초중반을 오가면서 여전히 상위권에 이렇게 있고요. 이재명 후보는 10% 정도에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광주 경선을 앞두고 지금 이런 여론조사가 나왔는데요. 자, 문재인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본선에 나간다는 걸 가정했을 때 3자 여론조사 결과도 또 함께 나왔죠. 한번 볼까요? 네, 3자 여론조사 결과 문재인, 안철수, 홍준표 이 3명의 후보가 붙었을 경우를 지금 상정한 것이죠.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그리고 국민의당의 안철수, 자유한국당으로 홍준표 후보가 나왔을 때를 상정한 건데요. 49.5 대 25.4 그리고 16.8 네, 거의 과반을 문재인 후보가 차지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잠깐 이제 여론조사 결과를 이렇게 봤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예비 경선이 막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오늘 바로 지금 이제 6시니까 현장 투표는 오늘 끝났네요. 권리당원과 그리고 나는 현장에서 투표하겠다 이렇게 이번에 선거인단으로 참여한 사람들 있죠. 오늘 전국에 약 250개의 투표소에서 일제히 투표가 진행되었는데요. 과연 표심이 어떻게 되었을지 저희들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전체적인 여론조사 말고 민주당 지지층만을 본 여론조사에서는 문재인 후보가 압도적으로 1위를 달리고 있고 거의 60% 전후가 나오죠. 그다음에 20%대에서 이제 안희정 후보가 조금 앞서고 있고 그 뒤를 이재명 후보도 거의 비슷하게 지금 추격하고 있습니다. 사실 누가 2위가 될 것인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인데요. 안희정 후보와 이재명 후보 쪽에서는 서로 본인들이 광주 경선에서 호남권 경선이죠. 2위가 될 것이라는 예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우리가 이제 문재인 후보와 안희정 후보 두 진영의 이른바 네거티브 책임 공방을 놓고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 사안으로 내가 한마디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 하시면은 전화를 걸어서서 자신의 의견을 얘기하셔도 좋겠습니다. 010-2058-5509 이 전화번호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문재인 후보와 안희정 후보가 여러 차례 TV 토론에서 상당히 긴장감 있게 대결하는 장면을 연출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본격적으로 안희정 후보가 어제 페이스북을 통해서 그런 얘기를 했죠. 정이 떨어진다 이런 표현까지 정이 떨어지게 한다 이렇게 표현했나요? 그런 표현까지 썼는데 이게 상당한 이 갈등이 감정적 갈등이죠. 이게 굉장히 위험 수위까지 다다른 게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하게 됩니다. 페이스북에 이런 식으로 썼습니다. 문재인 후보와 문재인 캠프의 이런 태도는 타인을 얼마나 질겁하게 만들고 정 떨어지게 하는지 아는가. 사람들을 질리게 만드는 것이 목표라면 성공해왔다. 이거 굉장히 강도 높은 표현입니다. 아까 박수현 대변인 말이 이게 그냥 안희정 후보가 새벽에 예를 든다면 술 한 잔 걸치고 혼자 올린 이게 아니고 글을 본인이 쓴 다음에 또 참모들만 이렇게 보는 이른바 그 단톡방이랄까요? 토론방에 올려서 나 이렇게 올릴 건데 한번 봐주실래요? 이런 식의 액션이 있었다는 거군요. 그래서 이게 이제 캠프의 동의하에 이루어진 그런 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작심하고 올린 셈인데요. 이것이 어떤 경선전에서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는 한번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안희정 후보와 페이스북 친구로 돼 있는데요. 그 페이스북 글에 보니까 아까 보니까 무려 7,800개. 지금 이 시간에는 아마도 더 많은 댓글이 달릴 수가 있겠네요. 네. 안희정 후보의 페이스북. 네, 7,963개나 달렸네요. 7,963개. 한 후보의 그 페이스북 글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댓글이 달린 거는 제가 거의 본 적이 없어 보이는데요. 네. 여러 댓글들이 지금 찬반 논란이 아주 치열하게 계속되고 있군요. 지금 시시각각 댓글이 달리고 있습니다. 네. 어떤 분은 상당히 충격적이어서 코피가 날 것 같다 이런 표현도 이렇게 있네요. 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오연호의 대선 열차 함께 했습니다. 이 시간 현재 이제 박종호 기자가 세월호 인양 현장에 나가 있는데요. 다시 한번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월호 선체 인양 작업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네, 박종호 기자. 네, 박정호입니다. 네, 자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아까 세월호 본체가 1m 정도 떴다고는 얘기를 했는데, 네. 그 후에 새로운 소식이 들려온 게 혹시 있나요? 그 후에 뭐 새로운 소식은 없는데요. 네, 네,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세월호 선체가 네. 1m 정도 떠올라 있는 상태고요. 네, 잠수사들이 내려와서 육안으로 지금 확인 중입니다. 네. 얼마만큼 떠올랐는지. 네, 네. 그리고 세월호 이 선체 균형 맞추려면은 어떻게
작업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좀 확인하고 있고요. 네. 제일 중요한 게 세월호의 균형을 맞추는 일, 수평으로 인양할 수 있는 네. 그 여러 가지 여건을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요. 네. 그것을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까지 확인이 되고 별 네. 이상이 없다는 것까지 확실하게 된다면 네. 본 인양이 들어가게 되는데 네. 본 인양에 들어갈 수 있을지 없을지 그 여부는 오늘 밤 늦게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게 된다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작업이 6시간, 8시간 정도 이어지게 되는데 본 네. 인양에 들어간다면요. 네. 그렇게 된다면 내일 새벽에야 아마 세월호의 선체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지금 이제 오후 6시가 넘었습니다. 그쪽에도 이제 약간 어둑어둑해질 수 그렇습니다. 있겠네요. 네. 네, 지금 제킹 바지선 네. 이 세월호 선체를 들어올린 네. 이 바지선에도 불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어떻습니까? 푸른 등이 들어가 있고요. 남쪽이긴 오늘- 하지만 섬이어서 좀 이제 밤이 되면 좀 차가울 듯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해가 지금 거의 다 졌기 때문에요. 네. 날이 좀 쌀쌀해지고 있고요. 네. 바람도 약간씩 불고 있는 그런 동거차도 네. 언덕입니다. 네. 자, 자. 세월호의 그 유가족과 또 미수습자 가족이 지금 그쪽에도 있고 또 팽목항에도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박종호 기자가 있는 동거차도에는 몇 분이 함께 계십니까? 지금 10여 분 정도로 지금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네네네. 지금 언덕에 올라와 계신 분이 네. 한 6분 정도 계시고 네. 그다음에 아래에 또 계십니다. 네. 그리고 이 동거차도에서 바라보이는 네. 이 침몰 해역 네. 그러니까 인양 작업을 하고 있는 곳에서 한 1.4km, 5km 정도 떨어진 곳에 네. 세월호 우리 가족들이 타고 있는 배가 떠 있습니다. 네. 네. 아직까지 그곳에서 남아서 네. 저녁을 먹으면서 챙겨 먹으면서 계속 네. 남아서 네. 인양 현장을 가족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자, 오마이TV는 이제 생중계를 현장 생중계를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지금 해 나갈 건가요? 네, 우선은 저희 이 현장에서 네. 작업을 하고 있는 해역을 네. 계속 보여드리고요. 네, 네. 중간중간 기회가 된다면 여기 계신 유가족분들과 말씀 네. 좀 나눠보고 네, 네. 그리고 제가 들어오는 속보들 네.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정리해서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 전할 예정입니다. 네. 네. 자, 현장에서 고생 많이 하십니다. 힘내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동거차도의 박종호 기자랑 연결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수요일에 오연호의 대선 절차는 여기에서 막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마이TV 세월호 인양 현장 계속 함께해 주시고요. 저는 또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마지막 하나까지 제거하지 못하면 또다시 증식하는 헬리코박터 HP7으로 더 강하게 헬리코박터 프로젝트 윌 더 이상 방치하지 마십시오.